누군가는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계란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인은 매일 계란을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음식에 대해 이렇게 다른 의견이 존재하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동수 씨는 올해 74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후 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단백질이 신장에 해롭다는 글을 읽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즐겨 먹던 계란 프라이는 더 이상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도 고기와 생선 대신 흰쌀밥과 나물 위주의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6달이 지난 후 건강 상태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장 기능은 더 악화되었고 퇴원할 때는 거의 투석이 필요할 뻔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계란처럼 흔한 식재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계란이 정말 신장의 적인지 아니면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계란은 정말 피해야 할 음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식재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왜 계란이 신장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발생하고 이 노폐물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질소 노폐물이 몸에 쌓여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을 아예 피하려고 합니다. 계란, 고기, 생선, 콩류까지 모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영양 결핍과 근육 손실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아직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라면 지나친 단백질 제한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일종의 여과기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여유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과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란을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계란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진료 경험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아직 초기 저하 단계에 있다면 계란은 오히려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GFR이 45 이상이라면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안전하며 권장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FR이 45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백질의 양과 질 모두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얼마나 먹을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의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이나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중간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 흰자만 먹거나 격일로 한 알씩 전체를 먹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개인의 체중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자신의 몸무게와
신장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고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경우 하루에 약 48, 60g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중 계란 한 개는 약 6g의 단백질을 포함하므로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식단 전체를 고려해서 계란의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생선이나 고기를 먹을 계획이 있다면 아침엔 흰자만 먹거나 반 개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채식 위주로 먹는다면 온전한 계란 한 개가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됩니다. 결국 계란은 그 자체로 해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단 구성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얼마나 먹을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한국에서는 밥 위에 날계란을 바로 얹어 비벼 먹거나 기름에 바삭하게 프라이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날계란은 소화가 어렵고 드물지만 식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 계란의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삶아서 노른자가 딱딱해지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식은 반숙 또는 계란찜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남아있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조리 방식은 소화가 잘 되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 약 90% 이상의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계란을 먹기 전에 먼저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채소에 포함된 섬유질이 장의 보호막을 형성해 계란 속 인의 흡수를 줄이고 노폐물을 대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 하나,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부담은 줄고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먹는 법은 건강의 작은 기술이자 실천 가능한 배려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조리해 먹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무엇과 함께 먹을지가 중요해집니다. 혼자 먹는 계란보다 잘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했을 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계란, 고기,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로 아미노산 구성은 뛰어나지만 신장을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부, 된장,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부드럽고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하나를 먹을 때 하나를 더한다는 원칙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반숙 계란을 하나 드신다면 된장국이나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질은 유지하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여과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연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늘릴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계란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신장을 보호하고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계란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을지 알게 되었지만 때로는 몸이 직접 신호를 보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특정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잠시 멈추고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계란을 먹고 며칠 후부터 발목이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단백질이나 인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줘야 하지만 여과 기능이 약해지면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인 모를 피로감과 메스꺼움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거나 아침에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란을 자주 먹은 이후에 나타났다면 일시적으로 계란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정기적인 확인과 조절은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예방이 됩니다. 특히 계란처럼 자주 먹는 식품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공육과 함께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과 함께 계란을 조리하면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인과 나트륨이 급격히 늘어나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신다면 그 영향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기름에 튀기듯이 계란을 굽는 방식입니다. 고온의 기름은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계란의 단백질 구조도 변해 소화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노약자일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는 느낌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란 노른자를 무조건 버리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노른자를 아예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격일로 전체 하나를 먹거나 흰자 2개의 노른자 하나 정도의 비율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든든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처럼 계란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결국 중요한 건 끊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먹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 속에서 조금씩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하다 보면 분명 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것, 그건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계란을 둘러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성공적인 식단 조절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언제나 편안하고 몸은 튼튼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